바탕손 눌러막기와 팔꿈 옆치기가 이제 한 품이죠. 그래서 예비 동작으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자, 이 손도 자연스럽게 가슴 높이로. 그럼 이제 이때 숨 마시고요. 이 손은 자, 이렇게 되면 조금 그 동작이 좀 작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그래서 최대한 동작을 부드럽고 크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눌러주는 겁니다. 상대의 공격을 손목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엎어서 눌러막는 동작은 그 운동량이 좀 작죠. 그래서 좀 크게 올려서 눌러막을 때 손목이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눌러막는 순간에 틀어서 다시 자 예비 하나 좋습니다. 아까보다 동작이 좀 더 많이 커졌죠. 그 다음에 디딜 때 눌러막아요. 둘. 자 이때는 눌러막은 손의 엄지손가락의 첫째 마디가 명치에서 약 한 뼘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동작이 아니죠. 이렇게 그 전면을 향해서 진행방을 향해서 약간 45도 정도 열려 있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맞게 되면 실제로 힘을 쓰기도 거북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살짝 높게 되고요. 밑도리는 약 30도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뼘 정도 됩니다. 다음 팔꿈 옆치기 하나. 자 이때도 지금 받쳐줬는데요. 그 눌러 막았을 때 높이는 명치 높이. 그렇죠? 두 번째 팔꿈치기를 했을 때는 가슴 높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슴에 이 가슴 부분에 이 중부 혈자리가 있죠. 그래서 팔꿈치로 가슴을 치는 건데 이렇게 내려서 손목이 꺾이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올려서 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끝은 약간 굽혀주세요. 밀어주는 손끝은 약간 굽혀주고 이 주먹의 안쪽 부분과 앞쪽 부분이 이렇게 만나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균형이 잘 맞죠. 근데 이 손을 이렇게 그 한 번씩 대보면 어느 부분에 댔을 때 내가 가장 크고 좋은 힘을 쓸 수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의 앞부분과 이 안쪽 부분, 첫 번째 관절이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이 정도 해주면 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흐르는 선도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밀어주는 손목은 가능하면 이렇게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서 반대쪽 가슴 앞에 위치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다음 동작 하나. 조금 더 세워주고요. 표적 지르기 둘. 다음 셋. 네. 넷. 바로 막았죠? 잘했습니다. 하나. 둘. 자, 바탕선 눌러막기와 표적 팔꿈 옆치기는 한 품이에요. 원래 눌러막고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연자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매주먹 아래 표적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뒤로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올게요. 뒤로 다시 이제 팔꿈 옆치기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주먹 아래 표적치기는 약 8초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품새를 할 때 이 팔을 폈을 때 그렇죠? 어느 만큼이 가장 큰 동작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매주먹 아래 표적치기만큼 더 큰 동작은 없습니다. 사실 아래 맞기를 해도 그렇죠? 몸통 맞기를 해도 그렇고 어떤 동작을 해도 해체 산틀 맞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주먹 아래 표적치기만큼 큰 동작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앞에서 공격 방어 계속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호흡도 거칠어져 있고 그렇죠? 내가 심정적으로도 그 멘탈이 약간 흥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기를 모아서 정신을 집중시키고 다음 동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할 때 이렇게 촥
쳐듯이 하는 동작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위를 이렇게 뻗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드럽게 모으는 개념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그렇죠? 그럼 아까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셋, 넷 할 때 이제 넷 해보세요. 이때 이제 왼손은 주먹을 쥐는데 주먹의 모양도 사실은 살짝 이 정도 비스듬하게, 그리고 이 손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왼손 주먹 쥐었죠? 이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 내리는 과정에서 몸 앞에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팔이 완전히 몸통 옆선까지 가게 되면 그대로 내린다 그러면 몸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팔이 몸 앞에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옆모습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몸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핀 상태에서 몸 옆에까지 가게 되면 몸에 걸려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 어깨도 상당히 경직이 되고, 그래서 부드럽게 기를 모으는 동작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연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가능하면 좀 느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동작에도 완급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더 느리게 시작했다가 조금씩 빨라지는 그런 완급의 표현을 해준다면 더 멋진 고래품새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갖다 대 소리가 전혀 나지 않게 되면 좋지 않죠. 그래서 가볍게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부드럽게 표적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격의 의미, 표적치기지만 이 공격 동작이 공격을 위한 동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도 지금 거칠어져 있고, 그래서 심정적으로 멘탈도 약간 흥분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기를 모으죠. 그러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동작을 대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시선은 지금 정면을 보고 있지만 좌우 또는 이제 뒤로 옮겨딛기를 할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예지력, 그죠?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 손날목치기. 하나, 둘, 하나, 둘. 자, 뒤로 한 걸음. 자, 그래서 우리 시연자가 지금 치기와 막기를 지금 구분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 품 기술 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어서 할 때는 동작을 좀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하나, 둘. 좋아요.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했습니다. 자, 마무리 칼제비입니다. 기압. 바로. 쉬어. 좋아요. 자, 차렷, 경례.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품새의 그 윗도리의 시작과 과정, 그 다음에 특수한 기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품새 이것만 가지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편에 이제 각 특수한 기술들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사모님들 일선에서 지도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거듭 옆차기나 꼬아서기 옆차기 기술만 가지고도 지도법이나 훈련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정제된 좀 증명이 되고 실제로 몸의 부상을 줄이면서도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난 다른 품새에서도 했죠. 호흡과 꼬임에 의한 강요 안급 리듬, 템포를 만드는 단락별로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 품새 윗돌이 정확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